고금리 고물가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장기 불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개선될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당장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면 2022년 소비자 물가가 7월에 6.3%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에 2.8%. 물가가 안 떨어져요. 쉽게. 목표 물가가 2% 아니에요. 안 떨어져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21년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 올랐죠. 2023년 올랐죠. 2024년까지 오르니까 물가가 켜켜이 쌓여서 이제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돈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고물가가 되니까 와 시장에 나가니까 진짜 입이 딱딱 벌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물가들이 올랐잖아요. 이거 소비 안 합니다. 소비 안 합니다. 소비 안 하면 기본적으로요 불황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물가 잡으려고 금리까지 올려요. 금리 쉽게 안 내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3.5%거든요.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금리를 쉬이 내릴까요? 못 내립니다. 게다가 한미 금리 역전이 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를 먼저 내린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내렸을 때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쑥 빠져나가면 한 번 빠져나가면 심리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게 간단하게 재단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충격의 파고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고물가에 고금리가 장기 불황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얼마나 갈 것인가 이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싶어요. 고물가 고금리는 무조건 저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현실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끝내야지 대한민국이 나아지는 거잖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 보면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2년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2022년에 마이너스 0.3%, 2024년에 마이너스 1.4%거든요. 좋아질까요? 지금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저는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 여전히 높다고 봅니다. 2023년이 마이너스 1.4%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올 1월, 2월이 좋아져야지 되잖아요. 올 1월, 2월도 사실 그렇게 소매 판매가 좋아진다는 것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요 굉장히 어려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갈까요? 이 장기 불황이 말입니다. 저성장의 늪이 제가 봐서는 오래 갑니다. 기본적으로 올해는 가요. 기본적으로 올해는 갑니다. 2024년에는 성장을 하려 치더라도요 2% 이상 성장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고금리와 고물가가 계속 발목을 잡을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벌써 2019년부터 전체 평균이 1.96%라는 2%보다 더 적게 성장을 했는데 올해까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 금리를 많이 내리면 다행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 3번 금리를 내린다. 이게 이제 정석이 됐고요. 6월에 기준금리를 내린다. 이게 시장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3번 금리만 내릴 것이냐 그리고 6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2월이니까 경제가 어떻게 튈지 모르거든요. 경제가 어떻게 튈지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도 금리를 언제쯤 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참 쉽지 않아요. 한미 금리 차이가 2%나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금리를 적게 내린다고 하면 내년에도 높은 이자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고금리는 계속 가고 그러면 경기 침체는 계속 갑니다.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저성장의 상태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22년 3분기부터 시작해서 저성장이 시작이 됐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2023년 온전하게 가죠. 2024년도 온전하게 갑니다. 그리고 2025년에 이게 상반기까지 간다 그러면 3년 동안의 저성장이에요. 3년 동안의 저성장. 과연 경제 주체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경제 주체들이 버티기가 참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이게 극단적인 위기가 와서 V자 반등이 일어나는 경우 이때는 다행이에요. 순간적인 고통만 있으면 다시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벌어서 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성장은요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못 번다는 뜻이니까 이게 버는 것도 아니고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자를 갚으려니 모자라고 원금은 아예 못 갚고 이런 상태 경제적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길어진다는 이야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입니다. 제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게 자주 하는 게 지표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그거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요. 생업에 열심히 일하면서 현금을 쌓아가는 것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이 위기를 탈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요. 고점 하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저점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주식시장도 고점, 부동산도 고점 이것이 이제 저점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모아놨던 돈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당연히 실현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